그러면 코치님은 좀 어린 시절 집안이 금수저였나요? 어릴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친척집에 맡겨진 적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거기에 보내진 적도 있었고, 굉장히 작은 집, 세 가족이 다 같이 단칸방이라고 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저 멀리 있고, 연탄 떼던 그런 사글세 집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요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치님의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하게 됐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코치님은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항상 절 소개할 때 쓰는 멘트가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어니스톤의 조용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니스트와 스톤, 기업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 도와주는 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고, 정직하게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칭,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팅은 말 그대로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시다라면 어떻게 저리로 좋은 자금들을 받는다라든지 직접 솔루션을 드리는 일을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방법들을 찾고 싶으실 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선택하고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드리죠. 어떤 목표를 저와 함께 해결하고 싶으신지, 그걸 해결했을 때 모습은 어떤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로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경영 코치로서 제가 또 존경하는 빌 캠벨이 이런 방식으로 코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코치님은 좀 어린 시절 집안이 금수저였나요? 금수저였으면 좋았을 뻔. 아니요, 오히려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친척집에 맡겨진 적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거기에 보내진 적도 있었고, 굉장히 작은 집, 세 가족이 다 같이 단칸방이라고 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저 멀리 있고, 연탄 떼던 그런 사글세 집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맞벌이 하시고 생활력을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외아들로서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도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어떤 꿈을 좀 꾸셨나요? 대학 가기 전에 저는 경찰이나 군인 이런 쪽에 좀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경찰 준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험 보러 갔다가 근데 모르는 문제가 절반 이상인 거예요. 야, 이거 망했다.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었고 그런 학교였고, 결국에 이제 대학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보자. 뭘 좋아하지? 그냥 여행이 떠올랐어요. 관광, 학부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경희대 관광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호텔리어 너무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높아. 그래서 경희대 지리학과를 가서 같이 복수전공해서 나중에 여행사까지 가게 됐죠. 현재 와이프를 거기서 만났어요. CC로 또 현재 인연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좀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컨설팅 코치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좋은 기회에 스터디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바로 해야 되겠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됐죠. 그때 처음 사업자를 내본 거예요. 또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상황에 저도 이제 실행력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해봐 해서 바로 그냥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홈택스로 사업자 신청해서 냈었어요. 직업마다 이제 각자 스스로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철학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혹시 코치님은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떤 철학이 좀 있으신가요? 네, 회사 이름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들을 좀 단단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기업만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근무하시는 대표님, 근로자, 고객사, 일하시는 분들의 가족들까지 그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잖아요. 중소기업의 사람들이 또 잘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을 때 나 또한 당연히 잘 살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믿어요. 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언젠가 받을 거야.
기버스 게임 마음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고객이었죠. 너무 감사해요. 그 대표님께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러 갔을 때 마침 나 준비하다가 내가 어려워서 못했어. 그 어려움이 사실 케이스로 계속 말씀드리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밀도 있게 저희가 집중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2주 남은 거. 사실 심사위원이 나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의 일정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탁을 좀 드렸죠. 적정한 프로세스대로 심사위원들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했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는. 그럼 우리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대표님한테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된다.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사정인 거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고 읍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냉랭했던 그 여자분의 대처들이 온데간데 없이 그 만나서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러시구나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저희는 기다렸는데 한 3일 전쯤에 나와주신 거예요. 심사위원이. 심사위원도 그 사정을 듣고 좀 조정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심사도 잘 마무리됐었고 지금은 절대 안 되거든요. 심사 과정이 또 추가되기도 했고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를 해봤다라는 게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코치 일을 하시면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모든 컨설턴트가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팅이 보통 하루에 한 2-3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날은 뭐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미팅이 많은 날은 새벽 조찬을 나가서 모임을 하고 나서부터 뭐 9시 미팅, 11시 미팅, 점심 미팅 뭐 계속 줄줄이 한 7, 8개까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평일은 웬만하면 이제 업무들을 많이 처리하고요.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웬만하면 평일 안에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찍 들어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유튜브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가 가장 궁금하긴 해요. 정말 드릴 게 많은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도 뭔지 확인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하고 싶고 또 이런 지원 사업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또 모셔서 전문가분들이 사업가분들한테 이런 거 준비해라 라고 팁을 드리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일상들도 좀 조금씩 알려드리고 싶고 생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